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1학년이라면 실근을 직접 구하는 거를 배웠고, 그지?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위해서 실근이 두 개를 가지냐, 중근을 가지냐, 뭐 허근을 가지냐를 배웠는데, 그리고 2단원에서 함수의 연속에서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도 배웠죠. 사이값 정리, 그지? 사이값 정리도 배웠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는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건 어떤 실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실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근의 개수와 위치, 부호,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부호, 위치를 알아보겠다라는 게 방정식의 활용의 메인 포인트야. 실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실근을 다항 방정식의 실근을 직접 구하려면 뭐 조립제법을 쓰든지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항 함수가 아니라 모든 방정식에 활용을 할 텐데 이거 세 개를 메인으로 볼 거다 라는 거고, 이 세 개의 메인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 똑같아. 다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로서 도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여기는 그래프만 깔끔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 제가 세 개만 볼게. 첫 번째는 fx는 0, 두 번째는 fx는 k,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 그럼 여기 인수분해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돼. fx는 0은 결국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디랑 교점을 구하는 식이지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x축과의 교점 구하는 거죠. 첫 번째 방정식은 y는 fx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입니다. 우리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바라봐야 될 때 가끔 있었지.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결국 y는 fx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릴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으면 y는 fx랑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y는 fx는 우리가 앞에서 그리는 걸 다 배웠고 3차, 4차를 y는 k라는 상수함수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보면 교점의 개수가 바뀌겠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면 실근도 3개고 교점이 2개면 실근도 2개인 거지. 교점 x좌표의 부호가 양수면 실근도 양수인 거고. 맞죠? 그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얘는 fx는 gx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겠죠. 얘를 그리고 교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2개를 그려야 되지. 2개를 그려내야 되니까 버겁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이렇게 풀지 않고 첫 번째처럼 이 형태로 만들어줘요.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나 똑같지? 그러면 나는 얘를 그리면 돼. fx-gx랑 얘를 그리고 x축과 교점 구하면 된다. 맞죠? 이렇게 구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제가 대표적인 문제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근을 판별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긴 제가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사실 별로 없어. 그림만 잘 그리시면 돼. 근데 그림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잘 그리냐가 포인트야. 자, 저 4차 방정식이 하나의 중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중근이라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라고 했죠. 접한다. 그러면 이게 풀어내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수가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그냥 쟤를 넘기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써.
그리고 왼쪽을 fx라고 하고 얘랑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뭐만 그릴 줄 알면 되겠어? 4차 함수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4차 함수만. 그럼 저 4차 함수를 그리려면 저는 도함수가 필요하겠고, 이게 앞부분이 잘 돼 있으면 이 뒷부분은 그냥 자동빵이에요. 자동빵.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12로 묶어내. 자, 여기 3차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죠. 조립제법. 뭐 집어넣으면 0이니? 이렇게 되죠. 그럼 도함수를 봤더니 1 집어넣어서 0이니까 x-1 인수로 가져야 되고, 요거는 x-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제가 조금 빨리 그릴게. 앞에서는 증간표를 작성을 하고 다 보여드렸지만 이거 결국 4차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지. 지난 시간에 했지만 4차의 개수가 양수면 W 모양, 이렇게 가다 멈칫하고 올라가는 모양, 이런 모양들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몇 군데입니까? 3군데 나왔지. 그럼 이 개형 중에 몇 번째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라고. 자,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 그 다음에 1에서 접선의 기울기 0, 2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그러면 W 모양은 W 모양인데 이 간격이 더 넓잖아. 더 넓으니까 여기가 많이 떨어져야 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려내시면 된다고. 맞죠?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함수를 그려낼 수만 있으면 여기는 앞에 거 그냥 재방송이에요. 자, 이제 저는 y는 k를 그릴 텐데 중근 하나니까 접해야겠죠. 한 번은 접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두 번은 만나면 됩니다.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다 그리면 되겠니? 한 번은 접하고 두 번 만나려면 첫 번째 y는 k가 이렇게 위치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중근, 실근, 실근. 또 한 번은 이렇게도 존재 가능하지. 만나는 실근, 실근, 접하니까 중근. 오케이. 그럼 k 값이 2개 나오겠죠? 2개 나옵니다. 이때 k 값은 f2가 되겠고, 이때 k 값은 f1이 되겠죠. 자, 계산은 제가 조금 생략하면 뭐 8이랑 13 나온대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는 우리 1학년 때까지 고집하던 방식인 판별식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죠. 그냥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앞으로는.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 볼 텐데 이런 걸 잘 그리셔야 돼. 자, 방금은 제가 보여드린 방식은 도함수를 통째로 구했습니다. 왜 통째로 구했냐면 4차 함수인데 인수분해 하기도 버겁고 어떤 우함수나 이런 애들도 아니었죠. 짝수창만 있는 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647번 같은 경우 좀 달라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볼게. 자, 다음 방정식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번 만난다는 얘기야.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그럼 저는 저놈을 그림을 그릴 텐데 방금과 똑같이 변수가 분리되어 있으면 k 같은 애가 걔는 그냥 우변으로 넘기라고. 넘기는 게 제일 좋아. 넘기고 왼쪽이 fx, 오른쪽을 k라고 두고 얘를 움직여 보면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게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봐. 근데 이놈은
원래 미분법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나는 얘는 그냥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뭘로 묶어내면 되겠니? 그냥 x제곱으로 묶으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죠. 그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 0에서는 뭐하고?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9에서는 만나야 되겠지? 예, 맞습니까? 그럼 그냥 그려내야지. 3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0에서는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9에서는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내시면 끝입니다. 맞죠? 잠깐. 여기까지 예상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지. 여기 얼마니? 1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여기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래프 잘 그리는 놈이 무조건 중간고사는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럼 1이면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상. 그럼 이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진다는 얘기죠. 딱 극대부터 여기 어디까지. 맞죠? 됨, 안 됨? 잠깐. 여기는 얼마야? (2 대 1이래매) 2분의 3이지? 2분의 3. 그러니까 1은 이거보다 왼쪽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k가 두 번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요 사이 움직이면 됩니다. 요 사이. 그럼 내가 구해봐야 되는 건 이거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이때 함수값 f1이지. 11입니다. 11. 맞아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k가 0보다는 위쪽에 그려져야 되고 11보다는 같거나 아래쪽에 그려지면 두 번 만나는 거죠. 지금. 자, 정수의 개수는 11개 나오지. 11개. 오케이? 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지금 첫 번째 빨리 그리는 그래프 중에 뭘 말씀드렸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몇 차랑 몇 차만 있는 경우? 3차랑 2차만 있는 경우는 그냥 x제곱으로 묶어내면 접하는 점, 만나는 점이 바로 나오니까 바로 그려내라고. 오케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외워주시고 연습. 분명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야. 있을 텐데 이거를 꼭 미분을 해야 되냐는 말이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그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0에서 접하고 3에서 뭐? 만나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데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고 여기 극소를 가지는 점은 바로 얼마? 2인 거 알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그래야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에서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됐지요? 어디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된 거임? 자, 이게 지금 실근의 개수였어요. 실근의 개수. 자, 652번은 수능 기출인데 숫자 바꿔놨으니까 과제하실 때 열심히 풀어보시고 저는 이번에는 실근의 부호를 볼게요. 부호. 부호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섬세해야 되는 관점은 뭐 필요하죠. 얘는 일단 뭐만 넘기면 될까? P만 넘겨. P를 넘기고 저는 P를 움직이는 그 방식을 선호를 하고 이렇게 넘겼어요.
넘겼더니 왼쪽 3차 함수 그리고 오른쪽 상수함수 그리고 한 번은 x좌표가 양수, 두 개는 음수 나오게 y는 마이너스 p 그려내면 되지. 그럼 얘를 그려야겠네. 맞죠? 얘는 인수분해는 되겠지만 한 번은 x로 묶어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냥 도함수 구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 점이 두 번이 나오고 3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죠. 맞습니까? 근데 부호를 물어볼 때는 아까는 개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호를 물어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좌표축에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좌표축에 그림을 그릴 때 이게 fx잖아. 확실한 건 원점을 지납니다. 그죠? y절편.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의미가 있는 값이 여기랑 여기 아니야? f-2 자, f-는 20이 나오겠고 그 다음 극소값 f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y절편이 0이니까 0일 땐 0 지나야 돼요. 한 이 정도 어딘가일 것 같아.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지. 좀 왜곡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지금 20, 여기는 마이너스 7이죠. 맞아. 이제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봐. y는 마이너스 p를 그릴 텐데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양수고 두 개는 음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교점 x좌표가 뿅, 뿅, 뿅인데 음수 두 개, 양수근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p가 어디랑 어디 사이 움직여야겠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근이라고 명확하게 했으니 요 사이만 움직여야겠죠. 이 아래로 쳐지면 음수근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p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근이니까 0보다는 확실히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자, 1번 나오죠. 1번. 오케이. 아니, 해봐. 655번. 655번. 지금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꾸 인수분해하거나 그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3차 방정식에 한 개의 양수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그러면 저는 또 변수가 분리되어 있으니 이렇게 넘길게. 넘기고 얘만 그릴 거야. 그리고 얘랑 그려서 한 번은 x좌표가 양수, 교점 x좌표 양수, 두 개는 허근. 두 개의 허근이라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 안 만난다는 얘기?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실수근 중에 양수, 요거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은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 자, 이제 fx를 보고 먼저 판단. 내가 빠르게 그릴 수 있는지. 나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인수분해 되지 않아?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이죠. 맞죠? 0에서 만나고 6에서 접하네.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실제 시험 시간에는 0에서 만나고 6에서 접하니까 바로 이렇게 그려내시고 여기는 얼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맞죠? 도함수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 상관없는데 최종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얘랑 y는 k 그렸을 때 양수근만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 아래로 그려지면 세 번 만나거나 두 번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봐야겠니? 2에서만 알아보면 되겠죠. 2일 때가 극대입니다. 그럼 F2는 2,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32죠. 32. 그럼 K가 뭐보다 위쪽에 있으면 돼?
32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33이겠지. 33. 될래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방정식의 활용에서 보면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방금처럼 그래프를 통째로 그리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102페이지에 잠깐 보면 다른 방식으로 근의 판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쓰셔야 돼요. 그 값을 가질 때. 자, 그 값을 가지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근의 판별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비슷하게 방금은 제가 그림을 다 그렸죠. 방금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았어?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림 필요 없이 식으로만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겠지. 첫 번째 3차 방정식이니까.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fx는 0이 되는 저 방정식은 x축과의 교점 구하는 거 아니야? x축과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오면 됩니다. 그죠? 자, 편의상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 y는 fx를 그렸을 때 x축이랑 3번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죠? 맞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든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반대로 나와야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간에 극소, 극대값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부호가 반대라는 걸 부등식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죠? 둘이 곱했을 때 음수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드린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드린 거고 실제 얘는 어느 때 쓰냐? 프라임 x를 그렸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 점에서 그냥 하나가 극대고 하나가 극소일 텐데 둘의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x축이랑 몇 번 만난다는 얘기예요. 3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처럼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이 식만 가지고 실근이 몇 개인지 판별하겠다라는 거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중근 하나랑 실근. 중근 하나랑 실근 한 개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한 번은 x축에 접해야겠죠. 그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여서 이렇게 접하든 셋의 특징은 얘는 극소가 0이고 극대가 0이고 극대가 0이지. 그럼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 하나가 0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 자, 지금 그 값을 가지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실근이 한 개다. 실근이 한 개면 이렇게 한번 만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나야 되지 않아? 근데 얘도 세 가지 그래프 개형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떻게 되니? 똑같아야 되지. 둘 다 극대 극소가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요.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이번에는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놈이 판별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놈의 부호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실근의 개수를 그대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아깝게 더 쉬운데요. 맞아. 아깝게 90% 이상의 문제에서 사용되는 방법이고 얘를 써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써야만 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그냥 체크를 해두시고 이 책을 기준으로 하면 662번이에요. 제가 같이 풀어보긴 할 텐데 이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써야만 하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다 첫 번째 방법이 보통 편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 값을 가지는 경우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662번에서의 특징은 아까는 K나 P가 다 분리가 되지 않았어? 미지수가 따로 분리했을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쓰냐? 미지수가 개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아까는 이런 식이었어요. 3차 방정식이. 그럼 n만 숑 넘기면 되지. n만 숑 넘기면 됩니다. 근데 일단 대충 쓰기만 할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n이 곱으로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n만 이렇게 넘길 수가 없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통째로 그리고 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분리해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움직이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자, 다음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n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n만 넘겨서 풀어도 상관없어. 저라도 그렇게 풉니다. 저라도 그렇게 푸는데 조금 다른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fx라고 두고 f'x는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아까랑 차이점. 이제 더 이상 그림 안 그릴 거야,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얘기는 얘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면 돼? 3번 만나면 돼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데 3번 만나려면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극대 극소값의 곱이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오면 된다고. 둘의 부호가 반대. 즉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음수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F-이면 저기다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 이놈은 4 집어넣은 거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얼마 나오니? 28. 자, 얘는 80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사이에 정수 n의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29랑 79니까 맞니? 네, 마이너스 27이랑 79지. 마이너스 27이랑 79니까 52 나오겠죠. 52. 오케이.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볼까? 661을 먼저 한번 제가 보고 아까 내가 풀자라고 했으니 자, 바로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얘는 n을 따로 분리해서 써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없습니다. 개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통째로 미분을 먼저 해. 어떤 놈인지 살펴봐야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는 되네? 되죠. 그리고 n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연수면 0보다는 무조건 크죠. 이렇게. 자, 근데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라고 하면 x축과의 교점이 3번 나와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위치하면 되지. 그럼 극대 극소값의 곱이 음수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f0 곱하기 fn이 음수가 나오면 된다고. f0이면 저기다 0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n이고, fn이면 저기다 n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n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n으로 묶어낼게. 이렇게. 근데 n이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n제곱은 반드시 무슨 수니? 이건 반드시 음수죠. 그럼 나눠도 상관없죠. 0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건데 자연수니까 이거밖에 없지. 이것만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놈을 a라고 했으니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fx의 극대값은 f0이니까 f0도 2가 되겠네요. 이게 극대값이죠. 아까 f0이 n이었는데 얘도 2가 나와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도전해 볼게. 하고 넘어가자. 664번 도전. 자, 일단 다음 함수가 그 값을 가지고 방정식 fx는 0이 오직 한 개의 식을 가진다. 즉 fx 그렸을 때 x축과 교점이 한 개란 얘기예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을 가지는데 최고 차이 개수는 양수고 x축과 한 번만 달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 값은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 이 경우도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 나와야 되지. 같은 부호란 얘기예요. 그 값이. 그 값은 가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얘는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가 없는 게 a를 분리해 쓸 수가 없죠. 지금 x의 개수로 붙어 있으니까. 그럼 3차항 방정식의 근의 판별법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도함수입니다. 근데 그 값을 가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얘가 두 개로 뿅뿅 인수분해가 돼야 되지 않아? 두 개로 뿅뿅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가 허수가 아니라 실수가 나오려면 일단 a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a가 0보다 작으면 예를 들면 2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4 이런 꼴이면 무조건 0이 안 나오죠. f'x가. 그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a는 일단 양수여야 되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끝이라고. 극대든 극소든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나올 거고, 둘의 곱이 양수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 구해보면 f-루트-a는 여기다 집어넣고, 세제곱했으니까 전체 부호는 음수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세제곱했으니까 a 루트 a가 되겠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으면 2 플러스 루트 a가 되겠고, 2a 루트 a. 자, 이게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루트 a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2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2a.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거 두 개는 계산 가능하지. 뭐 나오니? 여기 또 복잡한 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좀 계산이 어려웠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a 루트 a. 자, 결국 이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제가 A로 또 묶어낼게. 여기도 A로 묶어낼 수 있고 여기도 A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A 두 개로 묶어내면 A 제곱이 앞으로 빠지겠고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제가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양수라는 거 얻어냈어요. A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 나눠도 상관없죠. 0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A가 양수면 이건 항상 무슨 수니? 무조건 양수야. 그럼 이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얘만 양수 나오면 되지.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얘만 양수 나오면 돼요. 얘만 양수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3분의 4 루트 A가 뭐보다 작아야 되니? 2보다 작으면 되죠. 맞습니까? 자, 양변에 4분의 3 곱하시고 자, 4분의 3 곱했으니까 2분의 3 제곱하면 A는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결론. A는 일단 그 값이 나와야 되니까 0보다는 크고 4분의 9는 작아야 된다. 라는 거. 자, 됐죠? 그 다음 유형은 제가 하나만 보고 잽싸게 넘길게. 이거는 왜냐면 제 방송이에요. 할 게 없어.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알 거야, 여러분들. 그림이 잘 지금 기본이 돼 있으신 분은. 자, 다음 곡선과 이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얘를 제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저 3차 함수랑 직선을 그렸을 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K가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지. 그럼 저는 이 방식이 계산이 무조건 더 편하다고. 그리고 얘를 fx라고 둘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거 미분을 해야 되냐?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인수분해가 아주 상콤하게 되지 않아? x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니까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그냥 그려내야지. 빠르게.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고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고 이렇게 되겠네. 이 요령이 있으셔야 돼. 아니면 무조건 시간 없습니다. 여기 얼마? 비율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하고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제가 구해보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죠 이게. 자 끝났네. 그럼 y는 k가 3번 만나야 되니까 여기 그려져야 되잖아 지금. 맞죠? 뭐보다는 위쪽이어야 돼. 마이너스 4보다 위쪽이고 0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면 되겠고 2번에 있죠 2번에. 그러니까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내는데 그림을 그려내기가 수월하면 그냥 인수분해하고 바로 그려내시고 좀 어려우면 도함수를 이용하라고. 그리고 변수가 x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그 값을 이용하는 거고. 됐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부등식